안녕하세요. 네, 김태균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현장, 경매 현장을 직접 투어하면서 진행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곳은 어디냐면 저희가 낙찰받기 전에, 낙찰자분도 저기 오셨어요. 자, 낙찰받기 전에 시세를 조사했던 중개업소입니다. 그리고 이 업소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업소에서 그 전세 계약까지 체결한 그런 업소입니다. 그리고 명도한 다음날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그런 업소예요. 그래서 물건 설명에 앞서서 일단 들어가서 저희가 협의했던 내용들, 다음에 실제로 지금 전세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일 처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여과 없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강의니까 여러분 힘차게 재밌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아이고, 자주 뵙네요, 사장님. 그러네요. 네. 가끔 좀 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여기,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 인연이 좀 제가 여러 개가 됐어요. 사실 제 집도 얼마 전에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인연이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예, 그때 딱 인연이 되니까 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매 과정에 대해서 흘러간 모든 내용들을 이제 다 여과 없이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현장 강의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시세를 조사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계약이 체결되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 여과 없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사장님이 기꺼이 이제 협조를 해주셨어요. 네. 저 이제 뭐 대화하듯이 조금 뭐 지난 얘기지만 한번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제가 그때 사전 조사할 때, 요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시세를 여쭤봤죠. 근데 이제 요 이전에 요 아파트 물건은 사실 이제 뭐 다 아까 다 공개가 되겠지만, 강동구에 있는 그 암사동의 한솔 아파트입니다. 한솔 아파트고, 6층이에요. 그래서 호수까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이 전세 계약 체결돼서 좀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서 호수는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32평인가요, 사장님? 네. 32평. 네. 지금 이제 저는, 낙찰 받은 분을 제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 지인이 받은 거고요. 참, 요 당시에 제가 이제 시세 조사할 때, 여기 시세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억 5천이 나갈까, 뭐 그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4억 5천에 일단 매물이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물건도 많지 않았고요. 4억 5천에 좀,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그때 판단을. 그래요. 그쪽에 이제 한솔이, 그 평수가 이제 세 가지 평수가 있어요. 32평, 38평, 42평 이렇게 세 가지 평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력, 평수로 보면은, 32평이 그 주력 평수예요.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그 32평인데, 그리고 이제 중형 평수가 요즘 이제 중형이나 아니면 중소형 평수로 이제 많이 그 수요자가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거기가 한 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2년도니까 한 13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쪽이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희소성도 좀 있고, 그리고 명일역하고도 이제 좀 가깝게 해서 어느 정도 시세는 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이뤄지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가격이 급매물이 좀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서 지금은 한 4억 한 7천에서 한 9천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저쪽에 낙찰자 계시지만, 사실 그래요. 요거는 뭐 시즌 강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판단한 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오른 거는 그냥 내 복이다.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 것 부분까지 내가 다 예측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을 내가 다 예측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좀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사실 중요했던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전세가였어요. 과연 전세가가 얼마가 나가냐. 왜냐면 바로 단기 양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세를 놓고 1년을 기다릴 것이냐,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어야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장님 전세가 조사할 때 예. 제가 조사할 때는 분명히 매물상으로 3억 8천 정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네. 예, 그때가 3억 8천 9천 그랬지. 네, 8천 9천 정도. 예, 예.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 판단을 했어요. 지금 뭐 사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긴 하겠지만 이 지역이 강동구만의 좀 특성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로컬로 접근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 시간에 여러 번 드렸었는데, 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락돼도, 네, 선방하는 지역은 반드시 있어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좀 후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좋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용산같이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이 취소된다든가 이러면 이 지역적으로 예, 분명히 이제 좀 힘이 없어지는 시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적인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예, 그 당시에는 3억 8, 9천 정도밖에 전세가가 안 나왔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과단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4억 1천이나 2천에 향후 몇 달 후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그 전략 강의 시간에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시장 예측을 했냐 도대체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했냐라는데 이 순간적인 지역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하고 사실은 다른 제가 증거 없이 사장님도 좀 뵙고 했어요. 했는데 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저도 분명히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전략 강의 시간에도 막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낙찰 받았다. 아마 전세가가 낙찰가와 이제 비슷해지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뭐 직접 계약을 전세 계약 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지금 전세 계약 관련 내용하고 강동구 흐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네. 교수님이 그때 전세 가격을 시세에 여쭤봤을 때 저는 약간 그 4억 2천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전세 풍기 현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도 바로 그 대답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한번 해보려고 좀 의욕치가 이제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4억 2천에 전세 소유자를 이제 맞추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전에 김 교수님이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한 그 정보를 사전에 좀 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저도 준비를 좀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노하우 그리고 영업력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손쉽게 계약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경우 뭐 너무 쉽게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이제 뭐 온라인 광고나 오프라인 광고 쪽 뭐 이런 광고 매체와 이제 발로 뛰는 게 현대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발로 뛰다 보니까 손쉽게 그 다음날 바로 전세 소유자를 맞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도 잘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전문가지만 현장에서도 잘 몰라요. 전문가도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존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분양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시장 쪽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 아파트에 대한 급매물 쪽으로는 좀 꾸준히 소화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강동 지역은 지금 재건축 이주가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지금 3위거리나 고덕주공 2단지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올해 한 10월 말까지 이주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향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내년까지 이주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풍기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꾸준하게 바로 매매가 된다는 것은 좀 보장을 못하고 앞으로 하반기를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꾸준한 가격 상승 여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빨리 계약이 됐냐. 이제 외부 외형적으로 사실 그래요. 이렇게, 구매를 낙찰 받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흐름을 다 보시게 될 텐데요. 옆에서 보기에는 결과치만 보이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사장님도 미리 그런 광고라든가 미리 물건을 공개하시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재밌었던 게 그날 저 뒤에 이제 낙찰자분하고 명도를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예, 그래갖고 오늘 명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볼 수 있냐,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예, 그래서 명도 되고 그날 바로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계셨고, 저는 명도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지만 기억을 하시고 전화 주셨고, 그날 명도 되자마자 집을 보여줬고, 그 다음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네, 노력을 네.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래, 그때 대기를 해놨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게 뭐, 자, 빨리 이렇게 전세 놓고 뭐 하는 것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일단은 사업대가 넘어가면서 대출을 80% 이상 이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적지 않아요. 100만원 단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한두 달도 사실 큰 금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모든 그 채무는 다 상환이 되는 과정이죠. 이따 낙찰자분하고 한번 얘기 더 할 텐데, 자, 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전국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없는 상품을 찾았고, 그래서 그러셨네요. 네. 그 얘기는 저 지금 처음 들어요. 들었어요. 네. 찾아서 이제 전세 계약하신 분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조만간. 그러면 그분 이제 들어오실 때 잔금으로 그 대출은 수익률이 끈다 그러죠. 예, 대출을 전부 상환할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뒤에는 또 그런 노력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요거 판단을 할 때 저희도 그랬어요. 요거를 단타로 정리를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한번 전세를 나서 한번 1년 기다려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좋은 전세 입자를 보여주셔가지고 1년 있다가 이제 매각할 때 집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팔 것이냐, 얼마에 이제 어떻게 얼마나 남기고 팔 것이냐, 그건 이제 현재로서는 1년을 지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 말씀드린 앞으로 강동구 시장은 재원 수요랑 그 일부 전세 풍기난 이런 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세는 좀 모자르고 거기로 인한 시수요자의 이익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낮은 금매물 같은 것들은 이제 좀 거래가 계속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경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세보다 낮게 잡기 때문에 그런 금매물 거래. 자, 요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매수자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사면 돼요. 10명의 경쟁 붙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수요자 한 분만 잘 채택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뭐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네. 그럴 때 우리 사장님 같은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정확한 시세를 잡는다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세 조사가 첫 번째 관문이 여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해결, 매각이든 전세든 일단 해결을 하는 곳도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잘 협조를 해서 서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진행하는 아주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옆에서 다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뭐 좀 어떤 생각 좀 들으셨어요? 경매 하는 거 보시면서 특별히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 일로 해서 그 매매 이제 이 앞에 이제 한번 해서 김 교수님하고 이제 연이 닿았고요. 그리고 이번 일로 해서 이제 그 교수님을 이제 뵀는데, 일단 경매권은 정보력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력이 강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한 발 앞서서 그 행동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그 교수님은 다 그
진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능력을 갖추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도 좀 많이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예, 서로 간의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현장에서는 그 신뢰, 믿음, 신뢰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 함께 하는 게 네. 이게 이해처리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지 모든 일이 네, 네, 그 네. 빨리 잘 처리가 되고 그리고 순조롭게 그 클로징도 되고 여러 면에서 네. 저 교수님 좀 부러워요. 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네. 네, 커뮤니케이션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이해해보니까 네. 예, 자금력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고 네, 법률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공유중개사 사장님들과의 이런 대화, 믿음, 신뢰, 임차인과의 대화, 소유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면 참 귀 기울여서 일단 듣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경매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장님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도 참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배웠습니다. 네. 예, 지금 처음 하는 거라 네. 좀, 네. 좀 그러네요. 네. 많이 어색합니다. 네, 좀 어색해요. 그 네. 계약하실 때 말씀 너무 잘하시더니 네. 조금 익숙하지는 않으셨나봐요. 네, 그러네요. 또 뭐 전세 이제 잔금 칠 때 또 뵈야 되고, 네. 재잔금 칠 때도 뵈야 되고, 이렇게 계속 뵙겠습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 많은 도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